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실린벤트 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6년도 2월 19일 부산 금요경마 그리고 제주교차 4개 경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뭐 3주 경마라 그러는지 그렇죠. 만만치 않네요. 항상 빡빡하죠. 펜싱이 좀 들어있고요. 자, 지난주 경마도 성황리에 등기가 되었는데, 근데 지난주 경마가 생각보다는 쉬운 경마 아니었어요? 어려웠죠. 정말 좀, 배당이 좀 터지더라도 좀 이유가 있게 좀 터지는 게 있는 거하고, 뭐, 전략적으로 있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또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경마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아닌가 느낌이 있고요.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부산 경마 지난 일요 교차가 10마 경주 승부였잖아요. 일요 경마 이제 부산 1경주도 10마 경주에서 7.6배짜리 아주 좀 짭짤한 배당이었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적정이 됐고 또 이빈이 또 속출했던 서울 경마 지난주 일요 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이군요. 토요일 날 12경주입니다. 신규 경주의 퀸즈 스텝 또 110.8배 999 막권이죠. 또 주력 원틀로 또 박 의원께서 또 현장 추천으로 또 적정해 주셨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즉시 또 제주 경마에서 또 성과가 나왔던 현재 있고 또 지금 토요 제주 사경주에서는 삼복승 한 방이었습니다. 7.9배짜리 숨도 안 쉬고 단통으로 한번 내질렀고 그대로 이제 입상에 들어와줬죠. 그리고 또 금요 경마 제주 1경주도 9.9배짜리 또 짭짤한 배당이 적중 나와줬고 남자 부산 1경주 또 부산 9경주 또 골고루 또 적중해 주는데 이번 주는 아마도 또 지난주보다 더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내심편 기대가 큽니다. 자, 팬 여러분들께서도 모쪼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 박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8경주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 신승우는 부산 1경주입니다. 1경주 제 개인적으로 가장 또 신마들끼리 접전인데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마필 한 마리. 조교는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능력은 그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 저는 믿는 말이 있기 때문에 1경주 승부로 가고 1경주 9경주 승부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1경주 들어갑니다. 국내산 미승리마 레이스 1000m 레이스 나와 있고요. 자, 신승훈이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요거 딱 때려가지고 배팅 자금을 확보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땡면 배당판에 움직이면 이 3번의 동방불패 아무래도 선행가닥 있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3번의 동방불패 중심으로 10번의 스바딜 파리 이 두 마리 좀 강세를 보이는데 자, 먼저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뭐 충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번 동방불패가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고 오늘도 사실 3번기에 뛰기 때문에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긴 합니다만 뭐 선행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는 7번마 VD바가 내심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뭐 동방불패가 선행을 못 가는 동방불패는 굉장히 불안하고 지난번에 선행을 좀 깔끔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우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데뷔전을 갖는 7번 VD바가 뭐 단거리에서는 정말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데뷔전부터 능력을 발휘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VD바도 이제 그 형제 막 아르노보인데 이게 또 같은 또 안발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도 잘 뛰기 잘 돼요. 예, 마체가 조금 작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단거리에서는.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액면상으로는 이제 3번, 10번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겠으나 또 이제 7번의 VD바까지 또 보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딱 그 출마 보는 순간 제가 또 굉장히 가장 더 선호하는 그런 혈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지금 좋은 조건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거의 뭐 주력 원틀 내에서 충분히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는 레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경주 제 개인적인 신의
관리만 한 마리 놓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때리고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1경주 신성훈의 승부 주력 원틀 게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이경주가 박남규 윤의 오늘 오전장 첫 번째 추천 드리는 게임이고요.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액면의 그 배당판의 흐름은 이제 9번의 메인비카랑 이제 12번의 로드셀 두 번의 강세를 보이면서 뭐 이번에 뭐 가랑여왕이라든지 또 뭐 7번의 댄서 이런 말들이 좀 잡혔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뭐 이렇게 강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기마들의 전력이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따라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에게 분명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뭐 액면적으로는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제 갈린 마필인데 컨디션도 좋아졌고 또 나름대로 또 사인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또 이번 경주가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숨어 있는 능력을 충분히 뽐아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경주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또 그럴 만한 또 사연이 있었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으로 보면은 볼 수는 없으나 그 숨어 있는 사연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뭐 팔리는 말들 뭐 9번 뭐 12번이 뭐 그래도 대길로 가겠습니다만 이 말들도 좀 기복성 있는 말이기 때문에 100% 과신할 수 없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이경주 박남규 위원의 추천 많은 기대를 부탁드려가지고 1경주 먹고 2경주 또 대박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3경주 들어갈게요. 국내상에서 미승리만 있습니다. 1200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 3경주는 3번은 이제 베스트 청춘 중심으로 뭐 이번에 마인이라든지 뭐 10번에 백도영이 좀 잡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경주도 좀 능력이 떨어지는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역시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4번마 베이스 청춘도 뭐 조건은 좋아졌죠. 안쪽으로 들어왔고 김용글이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강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저는 11번 영웅 출격이 최근 연속해서 3차기에 아쉬움 있는 그런 마필인데 나름대로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레이스가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힘으로 외곽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11번마 영웅 출격이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공백이 문제긴 한데 이게 또 지난 작년 11월 6일보다는 12월 27일이 경기 내용 훨씬 더 많이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필 자체가 또 힘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12주의 공백이 오히려 영웅 출격 입장에서는 좀 더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인도 지난번 데뷔전 때보다는 또 지난 실전 또 그 두 번을 거치면서 확실히 좀 그름이 그 종반의 그름이 상당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일단 액면 배당은 뭐 3번 그리고 뭐 10번 중심으로 가겠습니다만 복병으로 11번의 영웅 출격 도전마로는 이번에 마인 2마리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4경주 보시죠. 국산 육군에 13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 4경주는요. 일단은 1번의 무적신화 그리고 4번의 한난 루키 2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뭐 5번의 뽀마이 드림도 어느 정도 인기권에 가세가 되는 구도가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났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일본 무적신화나 4번 한남 루키도 뭐 이렇게 대성할 마필은 아닙니다만 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의 발휘가 기대가 되고 전개적으로도 무적신화와 한남 루키가 선입으로 이번 경주를 움직이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13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추입이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뭐 1번, 4번 봉승식은 좀 유력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2마리가 앞선 나그라 풍선이 크죠. 그렇죠. 예. 또 뭐 기복만료 레이스이기 때문에 대단한 뭐 추입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조건이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일전 인기 많고 1번, 4번 2마리를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한 가지쯤 뭐 3번하고 5번도 어느 정도는 팔리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재력 미누치 말 중에서는 9번에 원더보이가 안장이 좀 교체가 되었는데 요 말도 좀 선두권으로 좀 가격이 붙을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인기 말들과의 교도 그리고 이 버럴리 기수가 선두권에 붙어가지고 승부를 걸었을 때는 굉장히 또 승률이 좋은 기수인 만큼 복병마 그리고 배당 가능성이 있는 말이죠. 9번에 원더보이 정도는 배당으로서 일단은 가볍게 노력을 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에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이제 5경주는 자, 일단은 뭐 13번의 로켓 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2번의 그 천의 무봉이라든지 1번의 새로운 스틸스가 좀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전이에요, 이번 경기는. 역시 이번 경기는 충만은 없습니다. 이 13번 로키플레이드가 데뷔전에서 뭐 6마신 낙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문전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뭐 망에는 인기를 끕니다만 역시 지난번 데뷔전 편성은 너무 약했다는 부분에서는 다들 검증이 필요해요. 일본은 새로운 스텔스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텔스도 데뷔전에서 7마신을 낙승을 얻었던 그런 마필인데 뭐 승부전에서 바로 기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12만 천의 무봉이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1년 3개월 동안 휴양을 하고 왔는데 뭐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상태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12만 천의 무봉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복병은 전 6번만 오픈 챔피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많은데 오픈 챔피언도 승군전인데 일단 힘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차가고 있고 또 오가베 기수라면 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3번 될 때 뭐 승분전에 대한 부담 뭐 지난번 편성보다는 이 편성 훨씬 세 보이네요. 세죠. 예. 편성도 세고 저는 12월에 천의 무봉이 3세만 줄 알았는데 4세만 그렇죠. 1년 3개월 후에 휴양을 하다 보니까 11월 7일 날 그러니까 늦가기 데뷔를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서 4세마가 되어버리는데 이 순간 또 아낄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거기다 뭐 김용군까지 기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금액도 지금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그렇죠. 뭐 이거 뭐 빨리 뭐 그 상금을 보라야지 아껴서 뭐 하겠냐는 생각 들고 있고 그래서 바로 승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부담 중량도 뭐 4세 그 세면 54kg이면 땡큐죠. 좋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13보다는 실질적인 마필의 능력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 이거는 봤을 때는 12번에 천의 무봉이 좀 낫다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당일에 백킹의 축은 12번 놓고 싶다 이런 느낌 들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자, 6경주 혼합사군의 1200 핸디캡인데 이번 이제 6경주는 5번에 세븐 파티 중심으로 배당도록 합니다. 6번에 화이트 캐슬 4번에 슈퍼 스타존이 인기권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마들과 비인기마필들의 전력이 이렇게 격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입니다. 액면은 5번, 6번이 가격을 뛰면서 팔립니다만 뭐 보여줄 건 나름대로 다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없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 저는 복병은 외곽이 13 스위트 명운이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스위트 명운은 1200까지는 재밌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1400은 좀 의미가 없었고 1200이라면 뭐 스위트 명운도 유연명 기수인데 지난 1월달에 호흡을 맞추면서 그때 3차를 차지했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번 경주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13은 스위트 명운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4번도 가능성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의 어메이징 데지가 뭐처럼 이번 라운드 이 말도 원래 뭐 선행마가 아닙니다만은 이번 라운드에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발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오래간만에 어메이징 데지가 기습적으로 또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지난번에 그 1월 2일 날에도 송경련 기수가 선행을 치고 나갔는데 당시는 또 발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선행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앞선을 정확히 나가야 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습 선행 가능한 3번의 어메이징 데지 그리고 외곽에서도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겠죠. 14번의 스위트 명운 2마리 복병마로 저희들이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시겠고요. 자, 7경주 보시죠.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7경주는 11번의 그 당대퀸 중심으로 뭐 이번에 뭐 썬데이 로얄이라든지 뭐 4번에 1막 무제 잡혀 있는데 이 당대퀸이 직전에 그 육성 마필 2세마 특별 레이스에서 꼴찌한 말입니다. 근데 조금은 경주 내용은 좀 실망이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도 사실 전조를 좀 보여줬죠. 당대킹 같은 경우는 뭐 데뷔전에서도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정도로 혈통적 잠재력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래서 뭐 우승 거머졌는데 문제는 좀 시원한 맛이 계속 없었고 연승을 할 때도 특히 11월 27일 날 의외로 뭐 1400이긴 합니다만 NE9에게 좀 지는
그러면서 좀 한계를 약간 노출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당대킴보다는 그래도 상승세의 일망 무죄가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는다 보여지고 일망 무죄는 느낌은 이제 뛰면 될수록 걸으면 확연히 더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뭐 이번 썬데이 로얄이 가장 재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늦발 나고서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썬데이 로얄이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복병은 썬데이 로얄이지 않나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넉발 취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래 이 선데이 로얄이 선행하는 말인데 앞선에 좀 실패를 하는 순간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마지막 그러면 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고 있고요. 일망무죄는 확실히 그 12월 달하고 1월 달 두 개의 레이스를 이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확실히 좋아진 느낌입니다. 이것도 뭐 장기 휴양 이후에 마필이 완전히 좀 어떻게 본다면은 능력이 좀 자리를 잡아간다고는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일망무죄 또는 2번의 썬데이 로얄 또 3번의 위닝 스토리도 뭐 선취위 다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 세 마리가 일단 뭐 지금 11번 당대퀸 위주로 비록 배당은 돌아가겠으나 추는 없다 봐야겠죠. 그렇죠. 어쨌든 앞에 있는 안쪽에 있는 2번, 3번, 4번 세 마리가 더 좀 우수한 레이스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 8경주 후반 박남규 위원의 후반 승부처입니다.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8경주는요. 자,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연승 질주를 중심으로 뭐 4번의 월드킨 그리고 10번의 누리불패가 또 강세를 보일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 경주는 뭐 또 국산만 사고는 1200 단거리 경주라는 그 경주월에 대한 변수를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뭐 강추는 없다고 봅니다. 1번마 연승질주가 뭐 연승은 아니지만 연투를 해내고는 있는데 정말 다 쥐어짰던 그런 느낌이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12월 달도 그렇고 테리아테일한테 지는데 테리아테일도 그렇게 엄청나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연승질주 선행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단거리 1200이기 때문에 그 선행의 어떤 그 메리트는 크지 않다. 오히려 선행도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 1200이라는 적정거리로 내려온 숨어있는 보병 한두 저는 뭐 999 막군까지 이번 경기는 복대봉 막군으로 엮으면서 노려가는 추천 열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경주 거리적인 측면이 또 그렇죠.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뭐 1200m입니다. 그래서 1200m 조건에서는 좀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마리가 또 박남규 위원의 레이더망에 지금 제대로 걸린 게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상당한 비인기 막걸리이기 때문에 좋은 배당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구경주는 신승훈의 또 후반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산 3군의 1600 핸디캡인데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이 딱 두 마리가 있는데 둘 다 될 것 같아요. 복도 가능하다는 느낌도 있고 자, 배당판 인기도는 5번의 메인스테이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5번을 중심으로 2번의 신천여망 또 9번의 천하올림 11번은 우승이지. 근데 뭐 잡히는데 말랑말랑합니다. 그렇죠. 예, 뭐 메인스테이는 뭐 저는 인정하고 갑니다. 일단 이번 경주 단독 선행도 가능하고 비록 지난번에 승부전에서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사이즈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메인스테이는 인정하고 가는데 그밖에 이제 후차권의 인기 마필들이 좀 믿음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신천여망도 최근에 뭐 계속 다 쥐어짰던 마필이고 뭐 천하올림도 마찬가지죠. 뭐 우승이지도 지난번 입상을 하긴 했지만 연투력이 그렇게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외의 마필에게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10번 노벨 신화가 시간이 좀 부진합니다만 이렇게 끝날 마필도 아니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정말 모처럼 적용들을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편성도 상당히 해볼만 하기 때문에 10번 노벨 신화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이 메인스테이입니다만 이번 라운드에서는 또 1600 직선이 굉장히 긴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 뛰었을 때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가리지 않고 힘을 내는 마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또 뭐 코너 4개짜리보다는 2개짜리에서 훨씬 더 능력, 기록, 성적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 좀 덜 팔리고 있어요. 이제는 한방 막건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레이스다 해서
그래서 이번 경주 9경주 한번 믿고 한번 때려보는 신승훈의 승부 경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 혼합 3권의 1800 핸디캡입니다. 10경주는 액면 배당판의 인기도는 4번의 샘퍼파이 중심으로 1번의 새로운 법칙이라든지 6번의 원더풀 투데이가 잡혀있는데요. 자, 떼봐줄까요? 나름대로 또 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죠. 지금 인기 마필인 1번, 4번, 6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과연 아무런 저항 없이 앞선에서 끝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 의문이 들어요. 따라서 저는 복병은 7번 막 카우보이 캡틴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카우보이 캡틴이라는 마필도 뭐 1800이라는 경주월이 늘어났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또 힘이 좋은데 나름대로 1번, 4번, 6번이 페이스를 이렇게 빨리 가져갈 수가 없어요. 레이스가 빨리 가져가다 보면 자기들끼리 또 잔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우보이 캡틴의 막판 추입이 충분히 먹힐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1번에 지금 새로운 법칙, 4번 샘퍼파이, 600원 이 셋 다 지금 선행 가능한 말들입니다. 그렇죠. 앞선끼리 좀 이게 치열한 또 광방정도 일어나지 않을까 느낌이 드는데 그랬을 때 그 반사의 이건 또 추입이 가능한 말이겠네요. 그렇죠. 7번의 카우보이 캡틴 한 마리 또 체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2군의 14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이번 이제 11경주는 전대지 올머리로 좀 잡혀 있네요. 12번에 페르디도 포모로이 12번을 중심으로 배당판 돌아갈 것 같고요. 인기도는 이제 10번의 그 폭풍 최강이라든지 뭐 4번의 메이드 위너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페르디도 포모로이는 비록 승분질이긴 하나 이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일단 뭐 부담 용량도 53으로 내려왔고 또 외곽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페르디론 포모로이는 인정하고 가고요. 문제는 이제 메이드 위너하고 폭풍 최강을 못 믿는 그런 에이스죠. 액면은 기본 능력은 뭐 메이드 위너가 훨씬 좋은 마필이고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너무 부진하다는 점에서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기만이 아니라는 거. 또 폭풍 최강도 계속 최근에 뭐 쥐어 짜든 마필이기 때문에 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번 정상제압이 휴양 이후에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컨디션을 충분히 조율했고 이번 경주는 뭐 페르디노 포모로의 선행에 선입으로 바로 붙을 가능성이 없죠. 그렇다면 뭐 정상제압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제압도 정상제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9번의 나데니모 직전보다는 부중도 좀 줄어들었고 뭐 김동영 기승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원래는 그 추입보다는 선입으로 갔던 거 말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발주에 약간의 문제를 많이 보였는데 뭐 감량 이점도 안고 있고 또 그리고 스타트에서는 상당히 좀 귀신 같은 기승진을 보유하고 있죠. 김동연 기수 안정됐다는 것은 좀 선두권 공략도 해보겠다는 바로 그 마방의 좀 승부 의지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12번 중심으로 뭐 4번, 10번 이렇게 팔리겠습니다만 좀 짭짤한 배당 막군으로서는 6번의 정상제압 그리고 9번의 not anymore 두 마리 좀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또 신승훈의 제주경마 단독 진행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의점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의 제주 경마 해설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2월 19일 금요 경마, 제주 경마 4개 경주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역시 오늘 뭐 1경주, 2경주, 4경주, 6경주 한번 순서대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주 제 1경주입니다. 자, 금요 제주 1경주 이제 한란마 2등급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배당판 인기도가 7번에 이제 스탠다드 지난번 경주 인기마라 팔리고 좀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7번 스탠다드 중심으로 뭐 1번의 약속이라든지 또는 6번의 비너스가 좀 잡혔을 텐데 저는 7번은 과신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행을 누가 나가냐면 6번의 비너스가 선행 나가거든요. 이 한라마 2등급 중에 그 차량 산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량 산맥. 차량 산맥 굉장히 빠른 선행이에요. 얘보다 더 빠른 선행이 6번의 비너스인데 7번의 스탠다드가 지난번에 이제 입상권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선행 나갔다가 선행을 뺏기면서 완전히 뒤로 좀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선행을 못 받을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은 6번의 비너스가 정말 단독 선행으로 수월하게 치고 나가면서
7위 댕 못 받고 빠지면은 안쪽 추입은 역시 1번의 약속이거든요. 이렇게 1주 한 번으로 게임 끝날 수도 있어요. 흐름 자체가. 그래서 나머지 복병들을 본다면은 뭐 크게 지금 눈에 띄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기마 3파 구도 쪽에서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독땡의 6번 그리고 안쪽 추입의 1번 이 두 마리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레이스 800m 레이스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제주 이경주는 9번의 관문전설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10번의 명품 태호도 팔리고요. 1번의 당대인류도 나와 있는데 그 7번에도 이제 주황비전도 많이 팔리죠. 주황비전. 네, 9번의 관문전설은 뭐 너무 이편성이 무슨 단독 선행입니다. 김용수비가 안 가려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똑땡으로 치고 나가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구도가 되겠는데 문제는 후차권이 장담 못한다는 얘기죠. 7번, 10번, 1번 이 중에서 역시 안쪽 승부 이 당대 인류하고 지금 복병이 그 3번에 산도록 두 마리가 복병인데 이 두 마리는 이 400m 경주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이제 순간적인 좀 스피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너를 돌면서 좀 체력을 비축을 해가지고 한 발 쓰는 흔히들이 더 낫지 않겠느냐. 특히 산도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기복마죠, 기복마. 근데 한번 걸음이 나오면 당대인류, 장백기상 이런 말들도 한 번 더 이겨내는 그런 말이고 또 일본의 당대인류는 이번에 또 모처럼 또 안쪽에서 전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번이 강축으로 팔리면서 7번, 10번이 좀 제배당으로 나오겠습니다만 1번의 당대인류하고 3번의 산도롱 두 마리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좀 짭짤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제주 사경주는 역시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 펜션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권은 이제 11번의 번개 왕자. 이 말 중심으로 7번의 별빛 축제, 3번의 철옹성, 4번의 신의 장군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번개 왕자는 선출이 다 되는 맛필이죠. 최근에 그 제주마에서 강력한 구미 부활이라든지 내지는 진리의 힘 이런 말들과 좀 저항을 겨루면서 능력 발휘했기 때문에 번개왕자는 좀 빼기가 힘든 조건이 아니겠는가. 11번을 놓고 한다면 그러면 강추이라 본다면은 대끼리 승부가 나오겠느냐. 안 넣을 공산이 그렇죠. 충분히 있다는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지금 보실 이제 복병들은 4번의 신의 장군을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1번의 보석이 문제예요. 지금 3번 천홍송도 선행 나가야 되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1번 게이트에 보석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천홍성이 자칫 레이스가 말릴 공산이 있습니다. 물론 천홍성은 또 취입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만 1번의 보석 때문에 레이스가 얽힐 공산이 크다는 얘기죠. 그 반사익을 얻는 마필은 4번의 신의 장군 그리고 2번의 한백용장 이런 마필들이 종반에 역습이 가능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제주 6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 1610m인데요. 이 1610m 경주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이 일본의 나루토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루토가 인기마로 좀 팔릴 거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이번에 포스라든지 5번에 소사벌 이런 말들인데 복병은 4번에 1대 천하예요. 이게 이제 1600m를 좀 처음 뛰는 말들이 많은 관계로 오히려 이게 취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석코나까지 어쨌든 단독 선행이거든요. 1대 천하가. 지난번에는 선행을 싸우고도 2차를 버텨냈는데 이번 경주는 다소간의 경주 거리가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러나 단독 선행이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3코나 4코나까지 제대로 페이스만 유지가 되어준다면은 잘하면 버티면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 선행 복병은 4번의 1대 천하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의 구도 자체는 1번 나루토, 2번의 포스, 5번의 소사벌 요 세 마리 안고는 가시되 복병마 4번의 1대 천하도 주목하시는 게 좋다. 여기까지 정리드리겠고 또 당일 또 현장 배당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상황들 증명해가지고 저는 또 현장 승부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